예,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 들어갑니다. 6번. 자,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아까 우리가 직접 거래는 약간 언급이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를 하는 걸 직접 거래래요? 의뢰인과 개공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고 하고, 자, 이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내놨어. 그죠? 근데 개공이 마음에 드니까 사들였어. 몇 번만 해도 걸려?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 여러 번 해도 직접 거래.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 그러니까 의뢰인 매물을 사들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서 이 건물이 돈이 될 것 같아. 개공이 조사하다 보니까 사서 남기면 1억 떨어지고 중개하면 200만 원 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중개하겠어? 사겠어? 사야 되죠. 근데 사다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3년. 벌칙도 무거워. 마음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안 걸리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 1억 떨어진다니까 1억. 와이프 명의로 사. 아, 와이프 명의로 사? 와이프가 팔아먹고 도망가বে. 그러죠? 기어코 내 명의로 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적법이에요. 다른 개공. 그러니까 비개공에게 계약서 써달라 그렇게 하면 적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계약서상은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A가 누구예요? 개공이에요? 매수인이요? 매수인. 개공은 B죠, B. 이건 적법. 적법. 그러니까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면 됩니다. 대신 중개 보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이게 보수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걸리면 크게 걸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직접 거래인 거 보세요. 개공이 자기 건물이 한 채가 있어서 근데 잘 안 팔려. 잘 안 팔린데 을이 찾아와서 좋은 물건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더라고 자기 물건 팔아먹었네. 한 번 팔아먹었어. 이거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직접 거래. 이것도 직접 거래? 그 이유는? 그래, 의뢰인하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도 어떻게 누구에게? 다른 개공을 통해서 소개로 팔면은 괜찮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든 팔든 누구하고 하면 직접 거래?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고 싶으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직접 거래 걸린 거세요. 자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중개를 했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중개할 때 남편 명의로 된 물건 팔 때 중개할 수도 있죠. 그게 직접 거래냐 이 말이야. 직접 거래 아니야? 직접 거래 같아? 아닌 것 같아? 반반이나 딱. 여기 최종 결론. 남편 명의로 된 것을 여러분들 이제 중개하면 할 거 아니에요. 중개하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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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직접 거래? 여기 직접 거래를 했어요? 여기 직접 거래를 했어요? 아니라 그랬잖아 방금. 아 직접 거래라고? 직접 거래라고 남편 명의로 된 걸 중개하면? 아주 좋았어요.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재산은 각자요. 별개예요, 별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굳이 다른 개공에게 내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남편 명의, 부인 명의로 된, 배우자 명의로 된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친척 부동산 중개하면? 당연히 아니지. 배우자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건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접 거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거. 자, 밑줄 좀 그어드릴게요. 자, 2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201페이지네. 자, 양가로 2번에 보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 네 줄 밑줄 보세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란 개공 등이 본인 소유 중개 대상물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핵심 직접 매도 임대하거나 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를 본인 명의로 직접 매수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누구하고 거래했다는 거예요? 의뢰인하고 했다. 자기 고객하고 했다는 거. 그러면 자기 고객하고 거래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하지 말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네 줄 밑줄 보세요.
그러나 개공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다른 개공은 중개를 통해서 하면 직접 거래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개공을 끼고 사든 팔든 하라. 그리고 개공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배우자, 친척 매각 중개하는 것도 직접 거래 포함된다, 안 된다?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이구나. 저 말이 아니라 무슨 말? 그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뒷에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럼 쌍방 대리는 뭐요? 말 그대로? 자, 쌍방 대리는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개공에게 대리권을 줬어.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줬어. 그러면 누구 대리인데요? 갑의 대리인 A 매도인 자기가 가지고 있죠. 또 을은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누구 대리인도 돼? 을의 대리인 A. A는 개공이죠 지금? 그러면 팔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 둘이 연결해가지고 혼자서 팔고 개공 혼자서 사고 찍고 도장을 찍고 이해됐어요? 이런 것을 무슨 대리?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약간 돌려볼게요. 그러면 갑하고 우리 쌍방 대리 해도 좋다라고 대리권을 줬어. 쌍방 대리 해도 좋다고. 그래서 개공이 쌍방 대리 해봤어. 걸려 안 걸려? 본인이 허락을 해줬어. 쌍방 대리 좋다고 허락을 해줬어.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본인이 허락을 했으니까 안 걸려? 민법에서 그러죠.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쌍방대리 금지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배웠죠. 또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도 가능하다고 배웠죠. 그거 기억나?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똑같냐 이 말이야. 같아? 예, 같은 것은 젓가락 두 짝이 같은 거고 이건 같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금지. 그러면 민법 규정하고 중개사법이 서로 저촉되고 있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 중개사법. 왜? 민법은 특별법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 우리 중개사법은 단서가 없어. 쌍방대리 하지 말라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허락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이렇게 다른 내용이 간혹가다 나타나. 그러면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 이해됐어요? 쌍방대리 절대적으로 못해. 그러면 이것은 금지인가 보세요. 자, 갑이 A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러니까 A가 을을 찾아가지고 을 상대방 찾아가지고 팔아줬어. 그리고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그러면 이것은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건 무슨 대리요? 일방대리. 여기서만 대리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찾아갖고 팔아줬잖아요. 이건 무슨 대리? 이건 금지 행위 아니야. 법에서 무슨 대리만? 쌍방대리만 금지하지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야. 일방대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쁘면 중개업소에 맡겨놓고 자기 뭐 회사 다닌다 할지 저 부산에 가서 뭐 근무한다 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방대리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것이지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 끝. 자,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란 개공 등이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당사 쌍방을 대리하여 개공 혼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개념이고 이건 못하게 돼 있고 무조건. 자, 오른쪽 첫째 줄,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무슨 대리?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금지가 되는 것은 무슨 대리만? 쌍방 대리만 금지되는 거예요.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 아닙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조항이 되게 길죠. 근데 이거 7번 제목을 줄여놨어. 탈법 목적은 미등기 전매 중개. 이게 1번.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중개 2번. 투기 조장 행위. 그래서 7번은 두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할게요. 앞에 것만 한다고. 미등기
전매 행위 등 부동산은 무슨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 부동산은 무슨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 이걸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자,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미등기 전매로 넘깁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최종적으로 정이 샀다고 가정을 해봐. 그래서 이제 등기가 갑에게서 정으로 바로 넘어와요. 이걸 무슨 생략 등기를 해요? 정관성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러면 을하고 병은 저 미등기 전매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법 조항에 의해서 금지행위로 처벌받아? 을하고 병이 미등기 전매로 처벌받는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안 받아? 그 이유는 저기 봐봐요. 일반인에게는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누구에게만 적용돼? 개공 등. 그러면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법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미등기 전매 모델 그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중개사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적용받는 건 누구? 개공이 어디가 있어, 칠판에? 사이사이 있어요. 내가 안 적었을 뿐이야. 자, 사이사이. 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A잖아요. 같은 A가 미등기 전매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물건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 주세요. 그리고 1억에 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 중개해 주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을이 찾아온 게 꼬신 거예요. 1억짜리 매물 나와 있는데 한번 사봐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1억 5천 받아줄게. 그러면 을은 얼마 벌어준다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5천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를 안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개공은 수수료 챙기고 보수 챙기고 넘겨. 그럼 또 이제 병이 찾아오니까 1억 5천짜리 나와 있다고 사라래. 얼마 받아준다고? 2억 받아준다고. 그럼 여기도 5천 벌어지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또 보수 챙기고. 또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살기 너무 좋다 그래서 꼬시하고 샀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정이 샀는데 1억이 얼마까지 갔어요? 누가 조장을 했어요? 개공이 조장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7번 조항에서 걸려 들어간다. 개공뿐만 아니라 보조원, 소공도 다 걸려 들어가, 이런 거 하면. 이해됐어요?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대신 이 개공이 무조건 걸린 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을 중개했다고 무조건 걸린 게 아니에요. 미등기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세금 포탈 이런 거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중개했을 때 개공이 그런 사실을 모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중개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을 때 걸려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 하나만 더 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A가 을을 꼬실 때 얼마 벌어준다고 꼬셨어요? 근데 샀는데 1억 5천은 커녕 떨어져 가지고 9천 받고 계속 떨어지니까 1,0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막 계속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을은 전매 차익 남겼어요? 오히려 손해봤어? 그럴 때 투기 조장으로 걸리냐 이 말이에요. 개공이 투기 조장으로 걸리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려? 걸려요? 둘 중 하나겠죠? 최종 결론. 걸리고, 여기는. 걸려. 투기 조장을 했어, 안 했어? 했어. 이 금쟁이는 다 행위법을 처벌하는 거예요. 아까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는 행위, 거짓말을 하는 행위, 손해 발생하든 않든, 이해되셨어요? 투기 조장 행위,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금쟁이는 다 결과범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행위범을 처벌해. 그러니까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이해됐어요? 자, 체크해 드릴게요. 자, 7번은 어디만 체크하면 되냐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동그라미 3번,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어보세요.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개공이 탈세 목적으로 한 탈세 목적 동그라미. 탈세 목적으로 한 미등기 전매 행위 중개한 것은 중개사법에 위반이 된다. 무슨 목적으로 했을 때? 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근데 미등기 전매를 목적으로 한 거래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미등기 전매도 중개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계약이 모의가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거기만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줄 밑줄 그으세요. 대법원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한 것을 알고도 뭘 포탈한 걸 알고도 알면서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전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걸리지만 또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투기 조장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자,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야. 투기 조장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걸려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미등기 전매 등 이렇게 중개하면 돼 안 돼? 알고 중개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못했던 건 3, 4, 5, 6월 있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종합 정리하면 종합 정리하고 진도 나갈게요. 아까 위에는 했죠. 4가지.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했을 때 걸려. 그리고 1번은 항상 의뢰인이 아닌 자란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이해됐어요? 두 번째,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면 걸리죠. 근데 주의할 것은 알면서 협조를 해야만 걸려. 무등록업자임을 모르고 하면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됐어요? 보호가 뭐예요? 보수 실비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금품 더 받으면 안 돼. 합의해도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것만 주의.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의뢰인 판단을 거짓이다. 거짓말해서 중개하지 말라는 소리죠. 거짓말해서 중개하지 말라. 자기 방법이든 부자기 방법이든 다 걸려 들어간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관련 증서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 사채 이런 거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리죠. 그죠? 그죠?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관련 증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할 수가 있어. 근데 계속 사들이면 걸려 안 걸려? 끝. 자,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거예요? 의뢰인 하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사든 팔든 무조건 걸려. 그럼 안 걸려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하면 안 걸린다 그랬죠? 그 배우자 물건 중개도 안 걸린다 그랬어요. 자, 쌍방대리 금지시키고 있었고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안 돼. 그죠? 그죠? 근데 일방대리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금쟁이 아니에요. 또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행위 미등기 탈세 목적을 알고 중개했을 때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전매 차익을 못 남겨도 금쟁이. 그래서 위에 4가지는 매무 보고는 1년하고 1천, 관직 상투는 3년하고 2천. 금쟁이 내용 끝났어요. 효과 이런 거는 나중에 보기로 할게요. 이해됐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206페이지. 206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확인 설명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교재는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칠판에다 딱 정리할 테니까 머리만 굴려 보세요. 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확인, 설명, 의무.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 확인 설명이라 그래요? 이게 건물입니다. 자, 갑이 물건을 중개해달라고 개공에 의뢰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러면 개공할 일은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소재지 면적 조사, 권리관계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확인 설명이라 그래. 무슨 설명? 확인 설명한다. 의무가 있어요, 개공에게는. 자, 확인 설명인데, 자, 이제 몇 가지 정리할게요. 확인 설명은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공입니다. 이 사람이 의무자. 자,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가능자. 보조는 아예 못하죠? 그러면 설명 상대방은 누구에게 해야 돼? 이전 쪽에 해야 돼요? 취득 쪽에 해야 돼요? 쌍방이 다 해야 돼요? 취득 의뢰인에게 합니다. 취득 의뢰인이라는 것은 매매 같으면 누구?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차인. 전세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내준 사람을 설정자라래. 전세권자에게. 됐어요?
이걸 치드 그레인 해간다고. 무슨 어레인? 근데 막상 이렇게 알고 있어도 시험 지문 뜨면 또 잘 안 보여. 쌍방이 한다 그러면 좋다고 맞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거기에만 끄떡끄떡해서는 점수가 안 나오고 각인을 해야 돼. 각인. 치드 그레인.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 무슨 어레인? 치드 그레인 설명합니다. 그럼 설명할 때는 그냥 합니까? 근거 자료 제시해야 돼. 그럼 이 근거 자료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근거 자료가 뭐겠어요? 이제 설명사항을 배우게 되면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 되죠. 이런 거 어디가 나올까? 대장에가 나와. 대장. 등기부 표제부도 나오지만 대장이 우선하니까 이 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라고. 이 근거 자료야.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가 면적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나와? 등기부. 요즘은 등기상 증명서란 말 쓰고 있죠. 등기상 증명서에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그래야 알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가 개발 제한구역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이런 거 확인하려면 어디가 나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럼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거 자료는 끝도 갔다 없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근거 자료다.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이건 근거 자료인 거 보세요. 우리가 개공이 중개하면 보험 드려야 되죠. 그럼 보험 증서 사본은 보험 증서는 여기서 말하는 근거 자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니죠. 손해배상 자료지. 그죠? 그럼 이건 근거 자료 된 거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니죠. 그럼 확인 설명서는 근거 자료 되겠어요? 확인 설명서 뭐요? 자기가 설명했던 내용을 서면화시킨 것이죠. 자기가 말했던 거 서면화시킨 거. 거의 근거 자료가 돼? 돼? 될 수가 없지. 확인 설명 아직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물건,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근거 자료라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아직 쓰지도 않았고 그것은 자기가 말했던 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근거 자료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이제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느냐? 확인 설명할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따가 책 보면서 감만 잡을 거예요. 나중에 다 외워야 돼. 중요합니다. 아까 정보 공개사항하고 중요합니다. 나중에 책 보면서 오늘은 감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그럼 설명하려면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상 조사 방법, 현장 조사. 이거는 실무 쪽에서 배웠죠. 뒤쪽에서. 실무 쪽에서 배울 거고. 근데 여기서 조사하는 방법이 직접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있어요. 그걸 바로 상태 자료 요구권이라 그래요. 상태 자료 요구.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같은 벽, 수, 일이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야. 자,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벽면 도배는 거주자가 알아, 몰라? 거주자가 몰라?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야간에 오다 주간에 오니까 정신이 없나 봐, 지금. 그래서 항상 야간반은 야간에 들어야 되고 주간반은 주간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무아지경 상태가 돼. 아주 좋았어요. 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벽면 균열이냐 도배는 거주자가 알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자, 수도 파손됐냐, 전기 교찰서에 있냐, 가스, 도시가스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는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직접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일조량, 소음, 진동. 1이 1조 소음, 진동이거든요. 일조량 맞냐, 적냐? 가서 살아봐야 알지? 소음 있냐, 없냐? 맞죠? 그러니까 이건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가. 근데 아까 우리가 벽수 도일은 공부했죠? 그럼 도로 대중교통은 여기 자료 요구사항이 없죠? 왜 없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거주자한테 안 물어봐도 되지. 주변 조사하면 돼, 안 돼? 매물 주변 조사하면 되잖아요. 시장, 학교도 그러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하니까 자료 요구사항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안 외우더라도 대충 이해를 해도 대충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벽수 1만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가. 벽수 도일 중에서.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매수인의 설명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안 가르쳐 줘. 벽면 균열이 있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수도 파손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일조량 맞냐? 안 요즘 비만 와서 모르겠다. 안 가르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직접 가서 확인하려니까 문 딱 걸어 잠고 못 들어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릉사실 진짜? 중개 안 하면 되지. 뭐. 간단하잖아요. 중개 안 하면 되죠. 아, 나 중개 못 해. 그러면 되지. 그죠? 근데 그러면 중개 안 하면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그래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불응했다.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서 불응했다는 사실을 먼저 뭐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설명해도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산다라면 중개하면 돼. 계약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를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나중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다 설명해줬는데 의리, 나 못 들었다. 개공 당신이 중개 잘못했다. 책임 묻고 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그 불응했다는 사실을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놔야 돼?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적는 란이 있어. 맨 위에가. 불응 사실 적는 란이. 이해됐어요?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확인 설명에 기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정리되셨어요? 예, 그것이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이제 설명 사항은 9가지나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서서히 할 거고 일단 오늘 감만 잡으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아, 확인 설명 시기 하나 잡아야 되겠네.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 설명을 해야 돼요? 매수 의뢰인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 시 합니까?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 중개 완성이 뭘 의미해요? 계약 체결을 합니다. 거래계약 체결이 주는 게 완성이요.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라고. 잔금 넘어가는 것은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요. 계약 무슨 행위?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보통 계약금 주고받은 상태에서 합의해갖고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개 완성되기 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야지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중개가 완성되기 전.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밑줄을 그걸로 갈까요? 자, 어디로 보면 돼요? 책 207페이지. 1번 필요성은 볼 필요 없어. 필요성 많이 적혀 있죠? 전혀 볼 필요 없어. 읽어보면 마음의 양식은 됩니다. 근데 굳이 뭐 안 읽어도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큰 2번. 중간에 2번 나와 있어요? 확인 설명 주체 저점 적으세요. 확인 설명에 법적 의무 동그라미. 의무는 누구다? 개공. 설명할 의무 주체는 개공.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소공 동그라미 중간에. 소공은 네 번째 줄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다 매치하세요. 이것이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은 확인 설명 의무고 소공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체크하셨어요? 자, 양가로 2번 확인 설명 시기 첫째 줄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 보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가 뭐 하기 전?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뒤에 넘기세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보고 있습니까? 자, 대상자 첫째 줄 후단 권리를 뭐 하고자 하는 자?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취득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매매 같으면 누구? 매수인. 임대차는? 그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쌍방이 한다면 틀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확인 설명사항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외워야 돼. 9가지밖에 안 돼.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감만 잡으세요. 자, 일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기본적 사항. 이거 당연히 설명해 줘야 되고. 면적 알아야 될까요? 매수인이. 그죠? 건축연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설명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 권리관계. 전세권 설정됐는지, 저당 잡혔는지. 당연히 매수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설명사에 들어가고.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 저 매물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 알아야 되고.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매물에 대한 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실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갈 것인가 설명해 줘야 되고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이야. 보수 계산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보수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먹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미리 설명하고 저거 확인 설명에서 다 근거를 남겨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에게도 보수 많이 받아먹기 어렵다는 거지. 미리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근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거요. 이 설명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설명해 줘야 되죠. 그리고 오늘은 5, 6, 7, 8 묶었어요. 5, 6, 7, 8 묶었어요. 그리고 두 문자 동그라미, 수벽일도 동그라미. 근데 아까 우리가 정보 공개에서도 그건 나왔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벽, 수, 도, 일.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옆에다가 벽수도일 적어놓고 우리는 1년간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수벽일도나 벽수도일이랑 똑같다고. 뭐만 바뀌었어요?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순서를 벽수도일로 통일하자고. 이해됐어요? 그럼 벽수도일은 정보 공개사항도 들어가고 확인 설명사항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양쪽. 전속 중개 맺으면 정보 공개할 사항에도 들어가고 매수인에게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사항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벽수도일 이렇게 통일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9번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뭐도 설명해야 돼? 조세인데 어떤 관련 조세만?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종류 및 세율. 종류 및 뭐? 그러면 세율은 어디서 배워? 그러면 우리는 종류만 공부하면 돼. 그럼 취득 관련 조세 종류가 뭐가 있겠어요? 취득세. 자, 적어봐. 취득세하고 또. 뭐 어쩌고요? 또. 취득세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설명할 사항. 세 가지 있어요. 저거.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확인 설명서 서식화되어 있는 거. 그럼 이거 종류는 잡았으니까 세율은 이제 세법에서 매치시키면 돼. 세법. 여러분 세법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조세만 설명하면 된다? 취득 관련 조세. 그러면 양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슨 관련 조세?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설명 사항이다. 이번에는 뭐 당장 외우란 뜻은 아니니까 감만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 있잖아요.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2차 시험 과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확인 설명 사항에서. 9번 때문에 세법이 만들어졌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때문에 공법이 만들어졌고 자 2번 때문에 등기법 1번 때문에 지적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3번 보수 실비 금융거사님 이해되셨어요? 아 진짜요. 여기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그 과목에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법은 법률 전반적인 거고 학계론도 부동산 전반적인 거고 1차 과목은 전반적인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과목에서 9번 세금 설명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세법 한 과목이 없어지는 거야. 공법상 이용제한 하지 말아라 그러면 공법 한 과목이 없어지는 거고.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상 뭔지 감 잡았죠? 좋았어요. 그러면 오른쪽 양가로 5번 들어갑니다. 양가로 5번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설명할 때 그냥 합니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해야 돼. 제시하면서. 그래서 그 세 줄을 밑줄 그어야 되는데 개공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때 의뢰인에게 반드시 토지대장, 종합증명서, 등기상증서 이것이 이제 근거자료 예시입니다. 예시. 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뢰인 쪽이 모르잖아요. 그죠?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진짜 이거 100인지 90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보여주면서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거자료. 무슨 자료? 무슨 자료? 제시하면서. 끝.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이 뭐예요? 상태 관련 자료 요구. 이거 상태 관련. 기억납니까? 그러면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몇 적었어요? 개공은 이게 이제 법 조문이거든요. 확인 설명에 필요한 경우 물건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법 조문이고 여기 밑에 양갈 2번이 쭉 풀어놨어. 그 세 줄을 풀어놔서 써놨다고. 그러니까 굳이 뭐 풀어놓은 거 안 봐더라도 아까 세 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풀어놓은 거 볼게요. 양갈 2번 임의성이란 말은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라면 틀려버려. 우리 과목은 그런 거 다 신경 써야 돼.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임의성이란 말이 그 뜻이고. 자, 뒷페이지 넘어오세요. 그러면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자, 보세요. 자료 요구는 거주자가 알죠? 거주자.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거주자와 함께 이전 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 쪽.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이전 쪽. 설명하는 것은 취득적. 됐어요?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이전.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다 이전 쪽 아니에요. 맞죠? 설명하는 건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내외부 시설물 상태 밑줄 보세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요? 아니 저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여기만 적었어요. 아까 그 뭐 다 들어가 열공급 승강기 비해서 다 들어가는데 일단 등 그려놓으면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적었어요? 거기서 수 동그라미 수. 우리가 벽수 1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벽면 도배 있어요? 없어요? 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서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일조 소음 진동 있죠? 1 동그라미. 그래서 벽수 1이야. 내부 시설물 상태가 수라고 수. 그래서 자료 요구사항이 벽수 1. 그러면 뭐가 빠져? 도로가 빠져. 도로 대중교통. 그래서 벽수 1. 그래서 그 내부 시설 상태가 수예요. 수.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사항은 벽수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응시 조치 나와 있습니까? 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매도인의 임대인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 동그라미. 그 사실이 무슨 사실? 불응 사실을 뭐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뭐 해야 된다? 기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 기재. 다시. 무슨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기재. 그러면 줄여서 뭐요? 불응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깜짝 놀랐어.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왜? 좀 한참 있다 웃어. 반응이 늦어. 한참 있다 웃어. 바로 반응이 안 나타나죠. 좋았어요. 자, 이게 너무 덥지 않나? 이거 좀 껐으면 좋겠죠? 꺼서요. 잘 조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조정을 하셔야 돼. 더우면 끄고, 추우면 틀고. 그죠? 너무 더워도 그냥 공기가 탁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 따뜻해 좋아? 아, 좋아. 거기는 이제 이따 방에 가서 좀 지져. 방에 가서 지지고, 여기는 다중이 같이 하니까. 좋아. 여기서 혼자 지지려면 어떡해. 바로 2층에 찜질방이라는데 거기 올라가거든요. 완전 찜질방 같은데. 그죠? 됐어요? 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210페이지 큰 4번 소유자 등 확인 나와 있어요? 자, 그 양갈 1번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확인 설명에 의해서 필요해서 신분증 필요할 때가 있겠죠? 뭐 주소하려고 뭐 그런 거. 그런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근거로 작년부터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법에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나이 볼 필요 없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7번 보세요. 그럼 이제 확인 설명한 것을 서면화시킨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라고 이야기했죠? 확인 설명서. 그럼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을까? 법에 정한 서식? 있어요. 법정 서식이 시행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존재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법정 서식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법정 서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법에 규정된 서식이 있다고. 그럼 확인 설명서 서식은 총 몇 가지가 있겠어요? 4가지가 있어요. 1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자, 서식이 몇 가지 종류가 돼 있어요? 4가지.
이게 주택 중개하면 일을 써야 되고, 상가 건물에 있으면 비주거용을 써야 하고, 토지 중개했으면 토지, 임목 중개했으면 네 번째 이걸 써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식이 다 달라. 근데 비슷비슷해. 그럼 이 서식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이건 저 뒤쪽 실무에서 나와. 그 두 문제가 나와. 두 문제가 서식에서. 옛날에 한 문제 나오더니 요즘 두 문제씩 나와. 그래서 이 서식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서식 구경해 봤어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쫙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41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그 서식 깨알 같은 글씨에다가 그 서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거 다 외워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어? 풀 수 있어.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이걸 작성하는 것이야. 그냥 갖다가 소재지 쓰라면 소재지 쓰고, 면적 쓰라면 면적 쓰고, 쓰면 돼. 실무할 때는. 보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험 보려면 그 서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왜? 서식 주면서 시험 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5월 이후로 할 거예요. 5월 달에. 삼순환 때 할 겁니다. 근데 삼순환 때 해도 5월 이후에 해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수험생이 어렵게 느껴요. 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서식하면 되게 기억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치게 하고 절에 가서 3년을 연구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강료 아까워하지 마세요. 30분이면 해결돼. 30분 하고 연습시키면 다 맞아.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너무 쉽다래. 어이구, 이거 서식 문제 나오면 그냥 답만 체크하면 그냥 맞아. 그럼 두 문제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3년을 연구해 왔다니까? 옛날에 혹시 법정 스님 아세요? 법정 스님이 송강사 거주했거든요. 그 뒤에다가 암자 짓고. 내가 그 옆방에서 연구를 그 옆방에서 연구했어요. 3년간 연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30분이면 해결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뚝 따라오면 돼. 이해되세요? 좀 못 믿는 표정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서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가지 종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작성 의무자. 의무자는 개공. 그 다음에 가능자는 뭐가 되세요? 소속공인 중개사. 작성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몇 부 정도 작성해야 될까요? 세부 작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 이건? 그럼 일반 교부요, 쌍방. 쌍방. 한 분은 보통 개공이 보관하죠? 이건 몇 년 보관할까? 3년 보관합니다. 자, 지금 보관 오늘 또 3개나 배웠죠? 지금까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확인 설명서는? 3년 그럽니다. 좀 이따 이제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해야 돼. 좀 이따 거래계약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서명하고 날인란이 있겠죠. 그러면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 미실 것 같아요? 또는 일 것 같아요? 우리 과목에서는 밑도 있고 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확인 설명서는 밑일까 또는일까? 밑입니다. 밑. 그러면 밑이란 말은 뭐예요? 서명도 하고 날인 둘 다 해야 돼. 둘 중 하나만 위반해도 처벌을 받아. 업무정지.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소공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밑이란 말은 서명도 하고 뭣도 한다? 날인.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죠. 사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중개행위를 같이 한 소공이 있어요. 모든 소공이 아니라. 직원들 많을 수도 있잖아요. 중개행위를 같이 했던 소공은 같이 해야 돼. 이 플러스가 함께란 뜻이요. 개공하고 함께 소속공인 중개사도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서공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요. 하여야 한다. 이거 진짜 자주 틀려. 왜 틀린지 아세요? 아까 작성하는 것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설명하는 것도. 근데 서명 날인은? 그래서 자주 틀려. 저기서 할 수 있다 공부해놨거든. 진짜요. 이건 하여야 한다. 의무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같이 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 하여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좋다고 막 맞다고 찍고 나와. 그러니까 틀려. 서명 날인만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의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OX 문제 나가고 있죠. 그런데 풀어보면 이제 이런 거 많이 나갈 거예요. OX에도 나가고 문제도 나가고 이제 자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틀렸다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그 확인 설명서 대충 정리됐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책에 있을까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크. 자, 211페이지 1번 확인 설명서 작성에서 작성 의무자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밑줄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은 의뢰받는 개공 후 본질적 의무. 개공 후 본질적 의무 사항이다. 밑줄 보세요. 첫째 줄로다. 개공 후 무슨 의무다? 본질적 의무다. 개공은 의무. 자, 다섯 번째 후단. 다만 소공 동그라미. 소공은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뭐라 그랬냐?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공은 여섯 번째 줄 작성할 수 있다. 그 화살표로 묶으세요. 자, 개공은 뭐다? 의무. 소공은 작성할 수 있다. 가능. 됐어요? 이거 못 찾고 헤매고 있어 지금? 이제 다시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다섯 번째 줄로다. 다섯 번째 줄로다 다만 소속 공인 중개사는 찾았어요? 거기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찾았어요? 예, 그거의 핵심. 나머지 다 부연 설명드리고 그 결론적으로 두 개만 알면 돼. 의무하고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많이 쓰여 있는데 그다음에 양가로 1번 작성 시기.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할까? 이거 작성 시기도 중요하네. 언제 작성해요? 중개 완성 시 할까? 완성되기 전에 할까?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야. 중개 완성 시. 이거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면 아까 설명은 완성 전에 하죠? 그럼 설명하고 바로 써야 정상이죠? 근데 왜 완성 시 쓸까? 계약서 쓸 때 같이 쓸까? 그렇지.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설명했다 해서 다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계약이 안 이루어진 경우가 태반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는 중개 완성 시. 완성 시란 말은 거래계약 체결 시에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몇 줄? 자, 양가로 3번 법정 서식 두 번째 줄. 법정 서식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고 몇 가지 종류? 네 가지 4종으로 구분돼서. 거기만 밑줄 두 번째 줄만 밑줄 것이고.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세 줄, 네 줄 밑줄.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및 동그라미 및 날인 하되 밋입니다. 및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자, 모든 소공이라서요.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소공은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 한다 했다가 동그라미.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주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달리 틀린 게 아니라 앞에서 할 수 있다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서명 날인만큼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서명 날인 부연 설명 엄청 써놨네. 다 볼 필요 없어. 위에 네 줄만 하면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교부 보존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줄 교부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란 말은 일방이란 뜻이요, 쌍방. 자, 우리 법에서는 쌍방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거래 당사자란 표현을 써. 그럼 거래 당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방이다, 쌍방이다. 쌍방이고 오른쪽 보존 두 번째 줄 몇 년 보관? 3년 보관. 3년 보존 체크하셨어요? 네,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관한다? 세부 작성해서 양쪽에 하나씩 주고 한 분은 개공이 3년 보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났어요. 확인 설명서 끝났어 안 끝났어?
쉬워, 어려워? 쉽죠? 눈물 나옵니까? 좋아. 자, 5절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까지 오늘 할 거예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 들어갑니다. 자, 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나오는데 거래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임대, 전세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결국 거래계약은 갑하고 을간을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때 쓰는 계약서가 거래계약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를 써야 돼? 개공이 의무. 소속 공인 중개사는 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확인 설명하고 똑같죠? 자, 작성자는 개공. 할 수 있는 자는 소공. 보조는 계약서 써, 못 써? 못 써. 자, 그 다음에, 자, 거래 계약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 아까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었잖아요. 거래 계약서, 즉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건 법정 서식, 법에 정한 서식이 있냐고. 없어? 있어? 둘 중 하나겠죠. 누가 최종 결론 내려볼까? 이제 뭐 고개부터 돌린다. 자, 법정 서식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법정 소식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법정 서식에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 맺으면 일반 중개 계약서 있었죠? 네. 법정 서식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있다고 배웠고, 전속 중개 계약서는 있다고 배웠죠. 확인 설명서는 있다고 배웠죠. 네 가지 종류. 이것만 없어. 근데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고 다른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계약서만 없어. 그럼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아무 서식이나 써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식 판디 있잖아요. 문방구에서도 팔고 협회에서도 제공하고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그 서식 판디 많아. 그러면 그 서식이 다 같냐? 다 틀려. 내용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아무 서식이나 써도 돼. 심지어는 노트에다 써도 돼. 노트에다 외워가지고 일일이 시간도 걸리고 하겠지만 법정 서식이 없다고. 이해됐어요? 법정 서식이 없어. 그러면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A는 이거 쓰고 B는 저거 쓰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권장사항이야. 근데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사항 맞죠? 근데 그건 서식이 있는데 권장사항이고 이건 서식이 없는데 정해서 권장사항이야. 그러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이 서식을 쓰자고 권장해도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는 문방구에서 사선 서식이 가장 편하다. 그 계약서만 쓰겠다. 거부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는 몇 부 작성? 세부예요. 서부. 상식적으로 매도인 하나. 그리고 일반교부 쌍방. 세부짜리는 다 쌍방이에요. 한 분은 보관하죠? 몇 년 보관? 5년 보관한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다고 공부했죠?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래, 이거 절대 흔들면 안 돼. 일단 보관 그러면 한 번씩 착 읊어줄 거고, 법정 서식 하면 한 번씩 쭉 읊어주잖아요. 지체 없이 가면 한 번씩 읊어줄 거고.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내가 다 해서 이어준다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 기재하거나, 그죠? 거짓 기재하라 하지 말라. 이중 계약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 계약서 작성하지 말라. 자, 이걸 위반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데 개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징역 벌금이 없다는 거예요. 징역 벌금인 형사처벌은 없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이란 말은 징역 벌금을 말합니다. 개공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이 이거 1년하고 1천 이렇게 내거든. 없어. 징역 벌금 없어. 근데 꼭 1년하고 1천 같은. 그러니까 출제자는 꼭 1년하고 1천을 내. 3년하고 2천은 절대 안 내. 그렇죠? 이해됐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자, 거래 금액 거짓 기재하면 안 돼.
아, 2억짜리를 1억에 기재한다 할지 이런 거 이해됐어요? 또 이중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가지나 돼. 오늘 기본적으로 9가지들 많죠? 확인 설명사항 몇 가지? 9가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정보 공개사항도 배웠고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또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되게 쉬워.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공부할 것도 없어요. 안 외우더라도 당연히 나와. 이건 이따 책 보고서 이거 당장 외우란 뜻은 아니고 이것도 감만 잡을게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 거래계약서 서명하고 뭐 해야 돼요? 날인을 해야 되는데 미시겠어요? 또는 이겠어요? 및. 이것도 밋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서명 날인은 아까 그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을 있죠? 그 법 조문을 그대로 준용토록 돼 있어. 그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밋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명 밋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밋이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 그럼 공부하기도 쉬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밋이라니까? 그럼 나머지 전부 또는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아직 안 배웠지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및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이냐.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기 편해.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그럼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 개공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중개행위를 한 서공이 있으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서명 날인만큼은 의무. 됐어요? 그리고 법인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대표자하고 분사함수는 누구? 책임자하고 소공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 끝났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은 뭐 이 정도면 돼요. 크게 공부할 건 없고 그리고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만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뭐 하러 가야 돼? 체크하러 가야지. 자, 216페이지. 216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 양가로 2번을 보세요. 1번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작성 주체 나와 있죠? 첫째 좀 해주세요. 개공. 개공이 의무입니다. 계약서는 중개부 핵심으로서 개공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지문 있습니까? 다만 서공은 네 번째 줄 작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매치시켜서요. 서공은 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작성 시기. 중개 완성 시 작성하겠죠?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계약이 이루어질 때 작성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밑줄 긋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서식 나와 있어요? 자, 세 줄 밑줄 긋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 작성하는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 동그라미.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정 서식은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4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총 몇 가지? 9가지. 지금은 감만 잡으세요. 그냥 읽어볼 테니까 인적사항 적어야 돼. 매도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런 거. 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인적사항 적어야 되고. 자, 물건은 표시가 뭐예요? 자, 물건 소재지, 면조, 건축 연도 이런 거. 그럼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그걸 적는 거예요. 소재지, 면조, 건축 연도, 건물 구조 이런 거 표시. 계약서에 보면 다 만들어져 있어. 그 서식에가. 양식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계약일 적어야 돼요. 계약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계약일. 그 다음에 총 거래금액, 계약금,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적어야 되고. 자, 언제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겨줄 것인가. 물건의 인도일시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소유권이냐, 임차권이냐 이런 거.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좀 특이하죠? 확인 설명서 언제 교부할 것인가. 이걸 적어야 되고 그 밖에 약정 이렇게 총 9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간혹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두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데 거래금액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거 밑줄 거는 조제가 뒷페 넘기세요. 자, 양가로 6번 서명 및 날인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보세요.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개공이 서명 및 동그라미 날인하되 중개행위를 한 서공이 있을 때는 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큰 2번 거래계약서 교부 보존 의무 있어요? 두 줄만 밑줄 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 일반 교부라 그랬어요. 쌍방 동그라미 교부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교부입니다. 몇 부 작성했어? 세 부 이상 정확히 말해. 그다음에 맨 밑에 보존. 오른쪽 첫째 줄. 몇 년 보관? 몇 년 보관? 몇 년 보관? 5년. 그래서 보관은 그 정도 정리를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재는 놔놓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진도를 마칠 건데 다음 주에 6절 뭐가 나와요? 손해배상하고 업무보증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갈 테니까 결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합격하는 지름길은 결석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주간에 못 나오면 야간에 나와야 되고 주야간 다 못 나오면 동영상으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날 반드시 듣고 보충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충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고 이제 뭐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감안해서 밑줄 근거라도 읽어두세요. 중개사법은 밑줄 근거라도 읽어주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